아이가 커가는 것을 보고 아이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것이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지만 전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을 지켜내느라 아이가 걸음마를 하는 것도, 아이가 엄마하고 부르는 것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내내 전 아이가 사라질까봐 매일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엄마이고 싶었던 저에게 상처로 남은 기억, 지금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30년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전 작은 소도시에 있는 작은 양옥집 2층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층에 사시는 주인집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그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았고, 그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나 있는지도 훤히 알 만큼 주민들과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한여름에는 문을 활짝 열어놔도 도둑 한 번 든 적이 없고, 누가 곤란한 일이 생기면 서로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또 기쁜 일이 있을 땐 함께 나누며 모두 한 가족처럼 축하를 해주는 시절이었죠. 당시로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남편은 늘 자식이 생기길 바랬습니다. 온 동네 아이들이 길에서 노는 걸 보면 늘 부러워했었죠. 어린이날이라 그런지 애들 웃는 소리가 참 듣기 좋네. 아이고, 나도 저런 자식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5년이 지나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이도 좀 있고 제 아기 집이 그리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 아이를 갖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할 때 눈치 아닌 눈치를 보기도 했죠. 이번에 또 아니야? 네. 참 별일이다. 참, 내가 왜 그걸 까먹고 있었지? 감식초. 우리 신우가 8년 동안 애를 못 가져서 어디 가서 물어보니 감식초를 하루도 안 빠지고 먹으면 아이가 들어선다고 해서 맨날 감식초만 먹었대. 근데 웬일이래, 애가 들어선 거 있지? 그게 뭐 여자 몸을 임신이 잘 되게 바꾼다나 뭐라나. 지금은 애 낳고 엄청 잘 살고 있어. 자기도 한번 해봐. 감식초요? 사실 전 아이를 가지기 위해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다둥이 엄마 속옷을 입으면 애가 들어선다고 하길래 다둥이 집에 가서 몰래 그 집 엄마 팬티를 훔쳐 입기도 했고, 또 유명한 절에 가서 108배 기도를 드리면 애를 가질 수 있다 해서 무릎이 닳도록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죠. 그런데 이번엔 감식초라. 정말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감식초를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이거 식초 아니야? 맞아. 식초를 어디서 이렇게 많이 구해왔어? 그리고 어디에 쓰려고? 내가 다 먹을 거야. 이 많은 걸 다? 이유가 있으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전 옆집 아주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침 공복 상태에서 감식초로 한 병을 매일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얼마나 시던지 속이 받쳐주지 않아 토를 할 뻔도 했지만 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못하는 게 없다는 마음으로 쓰디 쓴 감식초를 매일 먹었죠. 그러던 어느 날 며칠 동안 계속 속이 울렁거리고 머리도 아프고 컨디션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몸살도 심하게 걸리기도 했고요. 안 되겠다. 병원 가자. 당신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알겠어. 저 감식주 때문에 아픈 거 아니야? 저걸 지네 그대로 마시면 속이 남아날 것 같아? 아이고, 얼른 병원 가자. 전 남편의 손에 이끌려 병원에 갔고 몸살 감기에 좋은 링거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소변 검사며 피 검사까지 다 하고 의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은 절 보고 웃으면서 다가오셨습니다. 몸살이 아니네요. 왜요? 무슨 큰 병이라도 걸렸습니까? 아니요. 축하드려요. 임신입니다. 임신이요? 정말요? 정말 제가 임신했어요? 착상도 잘 됐고 태아도 별 문제 없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남편과 저는 임신 소식에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다니.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지?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니까 마음 편하게 가져. 그리고 집안일도 하지 말고 당신은 맛있는 것만 먹고 누워만 있어. 알겠지? 제 임신 소식은 온 동네에 알려졌고 주민들 모두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고 봐, 내가 뭐랬어. 감식초가 왔다라니까. 이 새댁이 워낙 착해서 하늘에서 선물을 준 거야. 아이 그런데 태명은 지었어? 네, 저한테 딱 붙어있으라고 찰떡이라고 지었어요. 찰떡이 좋다. 우리 이제 전부 온 마음으로 찰떡이의 무사탄생을 기원합시다. 아이고 좋다.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응? 동네 주민들은 잔치를 벌였고 전 임신 기간 내내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물심양면으로 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단 한 사람,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면서도 얼굴도 보러 오지 않은 유일한 사람은 바로 저희 밑에 집 주인 아주머니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또한 자식이 없어 늘 외로워했었고 저도 임신이 안 돼서 서로 마음을 위로해주고 친자매처럼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 임신 소식에 얼굴도 한번 비추지 않으니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인 아줌마 요즘 코빼기도 안 비추더라. 솔직히 속이 속이겠어? 그렇게 애를 기다리는데 임신은 안 되고. 에휴, 나도 요즘 주인 아저씨 보면 슬슬 피해. 괜히 미안하더라고. 전 임신 기간 내내 주인 아주머니와 말 한 번 섞지 않았고 그렇게 10달을 보냈습니다. 전 아주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다행히 제 몸도 생각보다 회복이 빨랐죠. 전 집에서 몸조리를 하며 동네 주민들이 끓여다주는 미역국에 돼지족 등 산모에게 좋다는 건 모두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도 기뻤지만 사실 저는 아들을 얻은 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아들을 바라보고만 있어도 저는 하루 종일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100일이 지난 어느 날 주인집 아주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래 위로 살면서 집세만 남편을 통해 드렸지 한동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왔을 때 전 좀 놀랐습니다. 새댁, 오랜만이야. 어머, 네. 한동안 못 뵈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어요. 아이 낳고 몸 푼다고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내가 먼저 찾아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았어. 아기 100일 지났지? 네. 오랜만인데 들어오세요. 와서 차 한잔 하세요. 그럴까? 주인 아주머니는 반가운 듯 저희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저희 아기가 있는 방으로 직행했죠. 아이고 예뻐라.
너 진짜 천사 같구나. 세댁, 아기 이름이 뭐야? 우연이요. 시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우연이. 우연아, 까꿍. 우연아, 엄마 해봐. 엄마. 전 100일이 지난 아이에게 엄마라고 해보라는 주인 아주머니가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해 동네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전 마음 한쪽이 짠해졌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세요? 우연히 보니까 싹 나은 것 같아. 아기 보느라 요즘 힘들지? 엄마인데 당연히 해야죠. 힘들면 내가 한 번씩 봐줄게. 정말요. 집에서 노는데요, 뭘. 괜찮아요. 한 번씩 바람도 쐬고 목욕도 가고 그래야지. 내가 봐줄 테니까 언제든지 우연히 맡겨도 돼. 알겠지? 전 아주머니가 절 정말 많이 생각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죠. 진짜? 응, 진짜 그랬다니까요. 안 그래도 아까 들어오는데 우연히 먹이라고 분유랑 기저귀를 주시더라고. 무거워서 현관 앞에 내놨어. 주인 아주머니가 준 선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들이 1년은 먹어도 남을 분유와 기저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전 너무 감사해서 당장 내려가 인사를 했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우연히 엄마. 아니, 무슨 선물을 저렇게나 많이 주셨어요. 우연이가 너무 예뻐서 그랬지. 부담 갖지 말고 받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휴, 이렇게 늘 신세만 져서 어째요? 고마우면 우연히 가끔 나한테 맡기든가. 난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네? 아니, 선물에 대한 고마움을 애 봐주는 걸로 대신하라는 말이 전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 우연이가 예뻐도 저렇게 지속적으로 아이를 봐주고 싶다고 하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맡기고 당신도 좀 쉬어. 그래 볼까? 한국 사람들은 때를 벗겨야 뭔가 몸이 깔끔해진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임신하기 전에는 매주 목욕탕에 가서 때를 꼭 밀었는데 아이를 임신을 하고 나서는 몸이 너무 무거워 목욕탕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를 봐주신다는 이야기가 생각나 아들을 1층 주인 아주머니 댁에 데리고 갔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계세요? 세댁! 어머, 우연히도 같이 왔네? 네, 저기 죄송한데 제가 오늘 목욕을 좀 가려고 하는데 우연히 좀. 당연하지. 내가 봐줘야지. 제가 아이 기저귀랑 분유는 챙겨왔거든요. 이거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분유 찾을 때까지 아마 올 것 같아요. 방금 먹였거든요. 그래. 아주 천천히 쉬다 와. 알았지? 우연히 걱정은 하지 마. 주인 아주머니의 호의에 너무 감사하며 오랜만에 홀가분한 기분으로 목욕탕으로 왔습니다. 목욕탕에서 동네 아주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때도 밀고 뜨거운 물에 몸도 담그고 너무 힐링되는 시간이었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시간이 너무 오랜만이었던지 전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빨리 가야겠다. 저는 목욕 가방을 챙겨 빨리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모님, 저 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사모님 댁에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전 우연이를 데리고 도대체 어디로 가셨을까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다 돼가자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죠.
아까 목욕 간다고 사모님한테 우연히를 좀 맡겼거든. 근데 지금 아무도 없어. 아까 주인 아주머니 내 사무실로 전화 오셨어. 당신 전화 안 받는다고. 정말? 우연이랑 잘 논다고 하시더라고. 우연히 낮잠 잘 때 문 두드린 거 아니야? 전 문을 좀 세게 두드렸는데 설마 그걸 듣지 못할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같이 우연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사모님! 사모님! 새댁 왔어? 우연히 봐봐. 밥도 아주 잘 먹고 잘 싸고. 얼마나 웃던지. 내가 오늘 우연히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몰랐다니까. 네, 감사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문 두드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아니, 난 못 들었는데. 제가 2번이나 두드렸었잖아요. 아까 우연이랑 낮잠 1시간 정도 잤는데 그때 왔나 봐. 아, 그러시구나. 전 우연이를 너무 오래 맡긴 것 같아 죄송해서요. 그래서 빨리 오려고 했는데 늦었네요. 미안하긴. 난 우연히 하루 종일 봐도 하나도 안 힘들어. 이제 아무런 걱정 말고 목욕탕 자주자주 가. 알았지? 전 주인 아주머니가 그렇게 크게 문을 두드렸는데도 낮잠 때문에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같이 갔을 땐 금방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사모님 말이야, 우연히 너무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좀 과할 정도로. 그럼 좋지. 아니, 우리 우연히 예뻐서 봐준다고 저렇게 2손 2발 다 벗고 나섰는데 별 걱정을 다 하네. 당신은 땡 잡은 거야. 봐봐, 맨날 애만 보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 애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당신은 복 받은 거야. 그래도 내 애는 내가 봐야지.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쉴 땐 제대로 편하게 쉬어. 알았지? 저는 우연이를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는 게 안 좋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우연이를 봐주실 땐 뭔가 좀 우연이를 뺏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우연이에 대한 사모님의 사랑은 도를 지나쳤습니다. 2층 우리 집에서 우연이가 울면 저희 집으로 쫓아와 대신 우연이를 달래주는 겁니다. 세대! 세대! 네, 사모님. 우연이 울어? 우연이 우냐고. 네, 오늘 좀 잠투정이 심하네요. 시끄러우셨죠? 아니, 새댁이 애를 좀 못 달래는 것 같아서. 네? 우연이가 너무 크게 울어서 사모님한테 피해가 갈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사모님은 오히려 제가 애를 못 달랜다고 절 애 못 보는 사람처럼 취급하셨습니다. 우연아, 우연아, 옳지, 옳지, 옳지. 아유, 그래, 울지 말아야지. 아이고, 우리 우연이 또, 아유, 착해. 아, 세댁, 거기 포대기 좀 줘봐봐. 내가 얻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올게. 아니요, 제가 할게요. 지금 내가 와서 뚝 그쳤잖아. 내가 데리고 나가서 우연히 재우고 올 테니까 빨리 포대기 좀 줘봐봐. 네. 사모님은 절 애 못 보는 며느리 대하는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포대기를 사모님께 드렸고 우연히는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오셨어요? 우연히 주세요. 안 돼. 네? 지금 우연히 자고 있잖아. 이렇게 잘 자고 있는 애를 또 내려가지고 깨워서 울리려고? 사모님,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 우연히 주세요. 울어도 제가 달랠게요. 아니, 애를 좀 생각해, 우연히 엄마. 그렇게 애를 울리고 싶어? 꼭 그러고 싶어? 너무 다그치시는 사모님의 얼굴을 보고 약간 무서웠습니다.
우연히 깨면 내일 부를게. 그렇게 제 아들은 사모님 손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전 그날 밤새도록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왜 제가 제 아이를 보는데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우연이를 데리러 사모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 우연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또 쪼르르 올라올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왕자님이 이렇게 많이 컸어? 인물이 점점 훤해지네. 새댁 닮았나? 아니면 우연히 아버지? 둘 다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물어봐. 뭐? 저희 주인집 사모님이요. 왜 애가 없는가 해서요.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오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하늘도 없는데 무슨 별을 따? 그러니 맨날 저렇게 독수공방이지. 그러니 애를 못 가지지. 모르지 뭐. 그거는 그 집 아줌마가 하는 이야기고. 언제 사람들하고 말도 섞는 거 봤어? 저 집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 저 집 구경해본 사람 아무도 없어. 우연히 엄마도 안 들어가 봤지? 네. 그냥 문 앞에서 우연히 맡기고 올라가고 늘 그랬어요. 우연히를 그 옆편네한테 맡겼어? 네. 사모님이 우연히 한번 봐주신다고 해서 한번 맡겼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를 찾으러 가니까 문을 안 열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좀 이상해서 그 다음부터는 우연히 안 맡겼어요. 근데 요즘은 잘 안 갔더니 우연히 우는 소리만 들려도 올라오셔서 우연히 봐주시겠다고 하셔서요. 우연히 엄마, 아무한테나 맡기지 마. 네? 이건 오빠심에 하는 얘긴데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 애 못 낳는 여자들 애 훔쳐간다고. 남의 집 애를 지켜보다가 훔쳐갔어. 아니 어린 게 뭘 알아? 그렇게 훔쳐가면 그 사람이 엄마인가 보다 하고 평생 사는 거지. 조심해. 하여튼 그 옆였네. 뭔가 늘 찜찜했어. 그래도 저희한테 잘해주시는데. 목적이 있겠지, 목적이. 사람이 목적 없이 그러겠어? 그런 성격의 말이야.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씀을 듣고 사모님께 절대 우연히를 맡기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아래 위로 한 집에 살다 보니 우연히와 사모님은 만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가 걸음마를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할 무렵 사모님이 우연히를 찾는 게 아니라 우연히가 사모님을 찾게 됐습니다. 엄마, 나 이모 집에 갈래. 1층에 이모 있잖아, 착한 이모. 거긴 왜 가려고? 이모 집에 크레파스랑 장난감이랑 엄청 많아. 내가 사달라고 하는 거는 다 사주신단 말이야. 정말? 이것 봐, 이 로봇도 이모가 사줬어. 전 아이한테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사모님 댁으로 내려갔습니다. 왜 애를 키우지도 않는 집에 장난감이 있고 크레파스가 있는지. 사모님, 아니 1층 여자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확신이 갔죠. 현아, 내일부턴 1층에 내려가지 마. 알겠지? 왜? 난 이모가 좋은데. 맨날 오라고 했어. 자꾸 남의 집에 가는 거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야. 1층 아주머니도 바빠서 자꾸 네가 가서 놀자고 하면 싫어하실 거야. 아닌데. 전 아이한테 1층에 가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둔 뒤 남편에게 이사를 가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어디로 이사를 가? 1층 너무 이상해. 뭐가? 옛날에는 옆집 아줌마가 젖도 먹여주고 그랬어.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왜 애도 없는 집에 장난감이 있는데? 그리고 크레파스가 왜 있냐고. 뭐? 이거 봐.
이 비싼 로봇도 1층 여자가 사준 거야. 우리도 못 사주는 걸 그 여자가 사주고 있다고. 정말이야? 이상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우연이한테 하는 게 너무 도가 지나쳐. 그렇긴 하네.